다이어트를 결심한 제이는 인터넷과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평소에 활동량이 많지 않은 직장인이라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유행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시도했다. 일주일 동안 사과만 먹는 다이어트였는데 첫날은 상쾌했지만 이틀째부터는 기운이 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졌다. 다이어트의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건강만 해치는 것 같아 문제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이는 자신의 몸에 맞는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보자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우선 자신의 식습관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동안 먹었던 식단을 노트에 적고 자신이 과식을 하는 시간대와 이유를 분석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심할 때 무의식적으로 간식을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제이는 영양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영양사는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식품군을 조금씩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닭가슴살과 두부처럼 영양가 높은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조언했다. 또한 식사 시간은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 가볍게 먹도록 했다. 또한 제이는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굶기만 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도 함께 떨어져 요요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회사에서 퇴근 후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일상의 활동량을 늘리기로 했다.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가능한 한 많은 걸음수를 걷도록 노력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을 오르내렸다. 이러한 생활 변화는 빠른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이의 체형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 식사 후에는 소화도 잘 되고 이전처럼 몸이 무겁거나 나른하지 않았다. 사람 마음이란 그런 거구나를 실감하며 그녀는 다이어트를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행위가 아닌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제이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명확했다. 다이어트는 장기적인 건강 목표를 염두에 두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음식과 운동을 포함한 생활 전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하며 제이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모든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느 날 30대 중반의 회사원인 민수는 잦은 감기와 만성 피로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이었고 주말이면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멋진 8월의 어느 주말, 민수는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염려되어 진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 번째로 민수가 시도한 것은 식습관의 변화였다. 그동안 그는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하게 커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아침을 먹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터넷과 영양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다양한 슈퍼푸드들을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블루베리, 아몬드, 그리고 브로콜리 같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을 섭취하며 아침을 먹는 습관을 들였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 D 같은 면역 보조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를 한 컵씩 마시고 점심 후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챙겨 먹었다. 처음에는 귀찮게 여겨졌지만 점차 그의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그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그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오랜 직장 생활로 인해 쌓인 체중과 피로를 걷어내기 위해 그는 매일 저녁 짧은 거리에 조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분도 뛰기 어려웠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점차 거리를 늘릴 수 있었다. 또한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만의 운동 방법이 되었다. 운동을 시작하며 그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 계속해서 균형 잡힌 몸을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동안 야근과 늦은 밤 TV 시청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었다. 민수는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다. 차츰 잠드는 시간과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변하자 면역 시스템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상쾌함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았다.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는 민수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는 요가와 명상을 통해 정신적인 평화를 찾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조용한 방에서 앉아 자신만의 명상 시간을 가졌고 가끔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자연과 함께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주변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강변을 걸으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은
그의 정신건강에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몇 달 후 민수는 자신이 전에 비해 훨씬 건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감기는 거의 걸리지 않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직장에서도 더 많은 성과를 올리게 되었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의 생활 방식 변화는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닌 자신을 돌보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제 그는 매일매일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분주한 서울의 도시에 미나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유명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30세의 그래픽 디자이너였죠. 그녀의 삶은 도시의 바쁜 속도와 흡사했습니다. 마감일에 쫓기는 날들이 늦은 밤과 너무 많은 커피로 가득 차 있었죠. 외적으로는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미나는 종종 지속적인 피로와 일반적인 불쾌감에 시달렸습니다. 잦은 소화 불량과 지속적인 짜증은 그녀의 반가운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친구인 지우는 미나의 점점 줄어드는 에너지 수준을 눈치채고 통합의학을 전공하는 건강 전문가에게 상담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미나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점 짜증나는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김 박사와의 약속은 전환점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미나의 일상, 식단, 신체적 및 정서적 상태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검사 결과 자주 간과되는 문제인 장 건강이 지목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장이 두 번째 뇌라고 불리는 이유는 방대한 신경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중앙 신경계와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이 신체 면역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나는 불균형한 장이 피로, 불안 및 소화 문제를 포함해 자신이 겪고 있는 많은 건강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호기심과 다소 희망을 가지게 된 미나는 김 박사가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화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박사는 장 속에 유익한 박테리아의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은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며 심지어 뇌가 기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화학 물질을 생산합니다. 미나는 몇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 변화를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식단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미나에게 가공식품과 설탕의 섭취를 줄이라고 권장했습니다. 이들은 유해한 박테리아를 먹여 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야채, 과일, 통곡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더 많이 먹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익한 박테리아를 장에 보충하기 위한 요구르트, 캐피어, 발효 채소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이 풍부한 식품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김 박사는 명상과 요가를 추천했으며 초반에는 바쁜 미나에게 도전이었지만 결국 솔솔한 안식과 균형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권장했는데 이는 유익한 장 내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미나는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고 일상적인 압박에 더 잘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장 건강이 안정화됨에 따라 그녀는 기분에서도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도전들이 덜 압도적으로 느껴졌고 자신의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나의 이야기는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장 건강에 대한 비공식적인 전파자가 되어 새로운 통찰력과 개인적인 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건강한 장이 전반적인 행복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나의 경험은 사무실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향한 작은 운동을 일으켰고 점심시간에는 발효식품과 마음챙김의 신체적 이점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미나와 그녀의 장 건강 깨달음의 이야기는 건강을 분리된 방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함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신체의 미묘한 신호를 듣고 식단, 스트레스, 전체적인 건강의 상호 연결성을 더 인식하게 하는 사무실 문화를 너처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나의 기쁜 발견 이야기는 자신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이 모여 가지고 있던 다양한 두피 관리 요령과 탈모 예방 비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모임에서 만난 한 삼촌은 그의 두피 관리 모험담을 열정적으로 풀어놓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그는 치열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두피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그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게 된다. 첫 번째로 접한 것은 바로 천연 오일 홈케어였다. 그는 주기적으로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 오일을 섞어 두피에 마사지하면서 그 효과를 몸소 체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삼촌은 두피의 피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라벤더 오일과 티트리 오일을 소량 추가하여 매일 밤 두피 구석구석을 세심히 돌보았다. 그뿐 아니라 그는 매주 한 번씩 늘 손끝으로만 샴푸를 사용해 두피를 부드럽게 세정하고 있다. 이때 머리카락은 반드시 미온수로 헹궈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식습관을 특별히 조정하여 비오틴과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자주 달걀 요리와 호두, 아몬드 등을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적절한 영양소의 섭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낭에 영양을 공급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내 혈액순환을 높이면서 스트레스 감소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아침 조깅을 생활화하여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두피로의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그가 거친 다이앤왕의 요가 프로그램을 통해 두피와 목의 긴장을 푸는 기술도 익혔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의 결실로 삼촌의 두피는 건강한 윤기를 되찾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성공적인 두피 관리 경험은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이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두피 관리의 중요성과 비결을 전파하며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의 긴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과 탄성을 자아내면서 탈모라는 다소 진지한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삼촌의 모험담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두피 관리 지침서와도 같았다.